말 많은 물고기 이번 주제는요. 제가 '자폐 완치가 가능할까?'라는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앞서 다룬 낙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 완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음 그 그전에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만한 길이가 인제 그렇게까지는 한 10분 정도 이상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제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보통 방법을 물으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이런 얘기를 물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저기 아이들이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보통 인제 뭐 한 10살 이하라면 그래도 좀 뭐 해볼 수 있고 민노펠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먹혀 들어갈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10대 이후 그러니까 성인까지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미 커 버렸는데 '그래 당신의 방법이 먹힐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먹힙니다. 예. 제가 요거를 가지고선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간단합니다, 답은요. 여러분들이 인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폐 아이들이 있어서 인제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옆에 배우자분도 같이 있죠? 예. 똑같은 방법을 물론 이제 이 접근법, 언어 발달과 같이 이렇게 실제로 두뇌를 자극해서 발달시키는 그런 접근법은 아마 쪼끔 어렵기는 해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충족시켜 가면서 그걸 통해서 인제 대화를 해 나가고 대인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한번 써 보세요. 예.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남편이든 아내분이든 뭐 어쨌든 뭐 취미가 만약 골프다라고 해 가지고 주말 돼서 인제 골프를 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을 똑같아요. 아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못하게 "야 이거 너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듯이 남편이든 아내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이. "야 지금 당신이 어디 골프 치러 가려고 해. 지금 해야 될 집안일서부터 이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 이러면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래서 저는 인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이 부부 사이에서도 되는지, 이거는 뭐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아마 그런 분들은 과거를 생상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고대로 인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세요. 예. 그런 다음에 요거를 남편이든 아내든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표정 보이고 시큰둥해하고 또 뭔가를 하면서 툴툴거리고 그러면 아이도 말은 못해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되질 않으면 아이들의 생각을 맞춰간다?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야기는 역으로 뭐 역이 아니죠.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자폐 아이가 지금 20 대든 30 대든 아니면 10대 중후반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이거는 인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수업 들으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 일반 아이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자폐 아이들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쪼금 느리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 이렇듯 일반 아이들은 빨리 변해요. 그리고 이 자폐 아이들도 변화가 빠른 속도로 돼요. 다만 여기서 인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남편이나 아내를 인제 직접 한번 이런 방법으로 써 먹어 보시면은 '아 이게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구나.'는 보실 거예요. 똑같은 게 자폐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동안에 살아왔던 시간 동안 그 쌓여왔던 그 막혀 있는 벽들이, 이 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쌓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흔히 얘기하면은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에게 제가 얘기하는 이 사고와 관련된 두뇌 발달과 관련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그 벽과 깊이를 누가 만드는 거냐? 당사자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그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로 벽을 쌓아 놓고, 쌓아 놓고, 쌓아 놓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갇히게 되고, 그 벽이 단단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물로 갇혀서 내려가듯이 밑으로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갇혀 있으면은 외부와의 소통이나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물 건너간 거죠. 아, 저희 우물 밖에 있다고 보셔야죠. 예. 그런데 또 의외로 여러분들 그 벽을 허무는 게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보통 그 사람들이 '아 우물 안에 갇혔다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우물 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씩 생기면은 그 우물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져요. 물론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종류를 달리해도 그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계별로 인제 그 허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이 또는 뭐 배우자 든 뭐 아니면 성인이 된 그 아이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내가 그 사람들과 대할 때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금은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 벽이라고 하는 게 쪼끔씩 무너지고, 그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누가 깨닫는 건지. 결국은 본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누구도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왜냐? 깨달으려고 하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상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인제 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인제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10 분짜리는 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폐 완치가 가능할까?'로 오늘 이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인제 이 그 깨닫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한 시점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폐 완치가 가능할까? 이 완치라고 하는 거는 질병으로 자폐를 본다는 거죠. 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인제 이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돼요. 이 자폐도 인제 유전적인 면도 있다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 유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들의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성향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제 자폐를 유전으로 보는 경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혈유병하고 자폐가 같이 있다 그랬죠. 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는 이 혈유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도전이, 그 이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진짜 쉽지 않은 벽을 넘어가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사실상 이 부분을 따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혈우병 그 학회나 이런 데를 가면요. 다만 인원 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굉장히 적을 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혈우병은 이거는 유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100% 유전일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 혈우병 중에서도 인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좀 인구수가 좀 가장 분포가 가장 많은 게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혈우병 A 타입이거든요. A형. A형 혈우병 중에 인제 A형인데 이게 그 피를 응고시키는 블러드 클라딩하는 그 응고 중에 인자가 8번 인자가 인제 없기 때문에 또는 부족해서 인제 생기는 현상인데, 이 8번 인자가 없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유전자 번호로 제가 기억하기로 22 번이에요. 예. 22번.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 진이죠. 그러니까 그 진을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이 단백질을 이 발현하는 그 유전자의 인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22 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요렇게 원래는 이게 그 시작이고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게 시작과 끝이 요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홀라당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하고 시작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끝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그 저희 뭐야 그 인자를 피응고하는 거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 아니에요.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돌연변이로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그 또 같은 아들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개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제가 그건 유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자든 난자든 그게 뭐 정자가 뭐 몇만 개가 있고 난자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난자든 정자든 몇만 개의 정자든 가지고 이 생각을 해 보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정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난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정자든 하나 그가 수정이 돼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정이 돼서 둘째가 태어나면 둘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폐도 그중에 하나예요. 네. 자폐도 돌연변이가 쉼 없이 일어나는 도중에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혈우병을 유전이라고 하고 유전 질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태어나서 이게 만약에 아무런 그 유전적 변이가 아무런 그 살아가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그런 현상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병으로 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변이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인제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뿐이고, 실제로 그래서 질병으로 얘기할 땐 치료도 필요하죠.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로 인해 생긴 현상에 대한 치료지 유전자 자체를 고친다?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폐는요, 두뇌에 관계된 겁니다. 두뇌. 그럼 두뇌를 고장 났다고 할 수 있을까? 자폐를 두뇌가 고장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흔히 얘기하는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있죠? 예. 예,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사람도 두뇌가 고장 났다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그 추앙을 하다시피 하고 '아 저 사람은 천재야. 우린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우린 저런 사람들이 따를 수 저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게 뭐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자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사회성의 관점에서 보면 예, 이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폐는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왜? 사회성이 없어서. 왜? 자폐 자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안 되잖아요 잘.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건 뭐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던 거니까 지금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했죠. 했을 거예요. 예. 아니라면 제가 그 한번 제목을 쭉 살펴보고 아니라면 뭐 이 다루겠지만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어쨌든 자 원하는 곳 왜?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고 배울 만한 나와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폐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자폐를 들여다보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턴 같은 경우도 자폐가 없지 않아 있어 자폐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인슈타인은 뭐 자폐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과 사회성에서 그 일반 사람들과 큰 그런 뭐 일반 사람과 어느 정도 이 어울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폐 카테고리로 생각을 안 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그 자폐라는 그 카테고리로 에 넣을 만한 검사를 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랬다 그래요. 실제로 인제 자기가 해 놓은 일들을 그 남들이 볼까 봐 전부 다 감췄대요. 그래 가지고 아예 서랍을 잠궜대요. 예 열쇠로. 그래서 나중에 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뉴턴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거든요. 지구 있고 이렇게 물체가 뺑뺑 도는 거를. 근데 이것도 나중에 뉴턴이 죽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몰려 가서 그 사람 자료를 너무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다 드러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발견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자기의 거를 감춰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그림을 다 감추고 안 보여주고 계속 이렇게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신 있을 때쯤 되면 공개를 하는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 자서전에서 읽었던 뉴턴의 자서전인가 전기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네요. 예. 거기서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땠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이 한번 딱 돌면 침대에 앉아 가지고 한참을 2 시간 3 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일어나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폐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한번 뭔가 이렇게 딱 뒤집어 주면 막 한참을 웃고 또 그거를 진정을 못해서 이걸 그때 뭐라고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각성. 예. 각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혼자서 웃고 낄낄대면서 한참을 웃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가 귀신 들렸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그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뉴턴도 그 침대에 앉아 가지고 2-3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리고 2300년 전에 지구 둘레를 계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림으로 이 현상들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 왜냐하면 지구 둘레를 2300년 전에 할 때 편편한 지구를 놓고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찾고 그걸 가지고 지구 반지름 계산하고 둘레를 계산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편편하다고 보이는 거를 머릿속에서 휘어 가지고 구형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야 가능하거든요. 그걸 가능했다라고 하고 뉴턴은 또 없던 인공위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머릿속에서 그려야 됐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 이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악상이 떠오르든 음악이 떠올라서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조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인제 제가 음악으로 또는 이 소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했죠.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그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천재적인 사고가 가능한 그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 이거를 써먹는 방법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써먹지를 못하고 그 이유가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벽은 더 커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 천재적 사고의 핵심적인 두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천재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봐야죠. 양손잡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두뇌로 얘기하면 인제 두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폐 아이들은 어떨까요? 일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많이 쓰면 자폐 아이들은 왼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왼손잡이 아이들에게 "오른손으로 글씨 써." 그러면서 계속 훈련시키면 오른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폐 아이들을 두뇌를 사회성을 가지고 계속 밀어 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두뇌는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도박하는 사람에게 "너 도박하면 안 돼."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도 그 사람이 도박을 그만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만둘 가능성이 생길 때는 언제냐? 스스로 깨달아서 이 깨닫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스스로 깨달아서 '아 이게 도박이 이런 거고.' 이러니까 '아 도박 이제 그만할랜다.' 그러고 손을 털었을 때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두뇌가 이렇게 어렵고 학교에서 지식으로 아무리 때려 넣어도 그걸 배워 가지고 진짜 가르쳐 준 것들을 그대로 그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반 아이들도 두뇌 발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교육으로는 어디 가서도.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더군다나 왼손잡이에요. 여기는 같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인데 자폐 아이들은 더군다나 왼손잡이에요. 이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방법이 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유일하게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만이 이제 왼손잡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 자 그럼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오른손을 쓰라고 강요해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왼손잡이인 사람들을 아무리 오른손으로 쓰게 한다 한들 오른손잡이가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오히려 왼손잡이 애들에게요. 오른손을 계속 쓰라고 강요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손잡이가 됩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손을 왼손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고 오른손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훈련 받은 것에서 자유롭게 쓰고 그래서 거의 양손잡이 완벽하진 않지만 양손잡이 가까이에 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폐 아이들의 두뇌가 한쪽에 왼손잡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아이들을 강요해서 오른손으로 쓰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물리적으로 오른손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가면서 강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ABA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behavior를 그러니까 행동 교정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 교정이 뭐 저는 개 훈련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먹혀요. 예. 이걸로 아이들이 행동이 바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왼손잡이도 죽어라고 오른손 훈련시키면은 오른손 쓸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ABA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는 뭐죠? 두뇌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썼던 그 책에 그 예를 든 거 있죠? 제가 요거를 좀 책을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래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제가 쓴 책이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인제 뭐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써 가지고 내놓은 책이 3 개인데, 여기에 있는 인제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이 책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뤘죠. 다뤘을걸요? 다뤘어야 돼요. 예. 다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오른손을 행동 교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두뇌 자체가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기계적으로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죠. 아이가 인제 키즈 카페 갔을 때 무조건 가자마자 뭐 과자 뜯어 먹고 이랬는데,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엄마 불러와서 계산 먼저 하라고 했더니 계산 먼저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더라. 그쵸? 그렇게 훈련시키고 마트에 가서도 훈련시키고 여기 가서도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돼요. 다만 아이가 그걸 스스로 판단한 걸까요? 아니죠. 스스로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저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가서는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요 책도 저는 인제 추천을 드리는데, 두뇌를 깨우는 학습의 비밀, 이게 두뇌 작용에 대한 건데 아마 한번 보시면은 쪼끔 이 일상에서 두뇌를 사용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인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런데, 뭐 이거는 한국 교보문고라든가 뭐 알리라든가 이런 데 다 나가 있는 거니까 제목 보고 치시면은 다 뜨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뇌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방법, 이게 다르고, 또 천재적인 사고로 가려고 하면 이거는 템플 그랜딘 박사의 테드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농업의 혁명을 가져온 발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과 비슷한 그런 발명가로 이제 농업에서는, 생물학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10대 과학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자폐인데 박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손꼽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은 발명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던 그림을 그려 놓고 도면 같은 게 다 그려 놓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고 그거를 머릿속에 다 그려 놓고 그다음에 인제 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제 천재와 같은 인제 두뇌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인제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천재적 두뇌 능력의 하나인 거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치료라고 하는 것, 또 완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아이를, 왼손잡이인 아이 머리를 왼손을 쓰는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 오른손으로 쓰게끔 강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왼손마저도 쓰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두뇌가 왼쪽에 있는 그 손마저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달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럼 발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아이들의 모습, 자폐 아이들, 자랐은 아이들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아마 미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제가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와 방임은 다르고, 그래서 자유를 주되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이가 인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거는 뭐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인제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휴 힘들어서." 그리고 뭘 할지 몰라서, 집에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아이가 다르게 보이니까 창피해서 집안에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 가둬 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창피하다고. 근데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창피해서 그렇게 하시죠? 지금은 아이가 어릴 때는 못 나가게 하면 화가 나도 집안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신체적으로 부모의 힘을 능가할 정도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떨까요? 결국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는 더 커집니다. 제가 이거는 신문 기사에서, 한국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건데,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자폐 아이인데 뭐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런 아이로 기억을 해요.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얻었는데, 경찰이 인제 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더니 제 기억에 이 아이가 철길로 뛰어가서 철길을 붙들고 늘어져서 안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경찰분들이 가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명은 아니었어요. 아이를 떼놓으려고 그랬는데 힘이 워낙 세니까 아이를 거기서 떼놓지 못하고 있다가 어 경찰 중에 한 분이 죽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에게, 그러면은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 원하는 걸 다 해 주고, 원하는 걸 다 해 준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 원하는 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에게 시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 간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아이로 하여금 기다림을 기다릴 의 그런 어떤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루어 가고, 그렇게 계속 늘려간다고 얘기를 했지, 그 하나의 저희 무조건 다 해줘 가면서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단어를 쓸 때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훈육과 또 지식을 가르치는 훈육, 아니 교육. 뭐 이게 인제 일상에서 쓰는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은요, 두뇌 발달 방법에 대한 겁니다. 예. 두뇌 발달 방법.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두뇌 발달이 되게끔 이끌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두뇌 발달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했을 때, 그때 가서 인제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교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면 두뇌 발달 교육이라는 말을 꼭 쓰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게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안 한 이유도 있죠. 안 한 그것도 있죠. 왜냐면 이거를 구분하지를 않고 썼으니까요. 그래서 두뇌 발달 교육으로 인제 저는 바꿔서 쓸 예정인데, 어쨌든 자폐를 여러분들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려고 하고 완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뭐 완치가 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냐. 자폐가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사회성이 있었는데 그 사회성이 도드라지지 않고 있다가 훈련을 통해서 사회성이 쭉 늘어나면 자폐가 아닌 아이로 될 수는 있겠죠. 예. 아니면 자폐가 있어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폐는 진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에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이 모든 실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이 자폐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듯이, 자폐 진단이 내려진 모든 아이들이 다 자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생각이 다른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제 그 완치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 아이를 뚜렷하게 한번 그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실제로 비교하면서 보고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자폐 아이가 완치됐어요 이러면서 나오는 이런 헛소리 가지고 그 여러분들 뒤따라가면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도 완치될 수 있어." 이런 희망으로 가면, 네, 그거는 희망 고문이 되고 나중에 가서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보세요. 예. 나중에 가서 뭐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제 얘기 들어보면 그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외부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 얘기를 하는데, 뭐 인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뭐 그 관심은 있는데 별로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다른 희망, 이런 치료 저런 치료에 뭐 하니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치료 많이 하면서 왜 이거는 생각을 안 할까요? 네. 그때 가서 후회 가면 진짜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